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 주변에 물이 보이죠? 여기 주변에 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맞는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시면 네, 뭔가 터지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 다리 같은 게 있어서 러시아군이 거기를 공격하지 않았나. 파브 3천이 떨어지는 장면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보면은 네, 가까이서 또 찍은 영상 보이고 있고요. 네, 러시아도 선전 영상 이렇게 찍기 위해서 미리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이 파브 3천으로 맞은 자리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이 장소는 수직을 맞추고 보면 뚜뚜뚜뚜뚜뚜 오레호보. 여기 몇 년 전 이제 2023년인가 우크라이나가 대거 여기로 공격했던 그 수로비킨 라인 유명했던 거기 그 곳입니다. 여기를 공격했는데 러시아군은 이미 여기까지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영상은 없지만 바로 그 옆에 있는 요 장소입니다. ISW 지도로 보시면 여기 점 찍힌 이 자리인데요. 여기 여기로 그 우크라이나군이 뭐 보급이나 기타 병력 수송 같은 걸 하는 고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ISW에서도 인정을 하고 러시아가 여기까지 주장하고 있다까지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장소까지. 네,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수미 지역의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 볼찬스크의 최근 가만히 있어 노란 게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쿠피안스크의 24시간 변화가 없고 리만 지역의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드르주코프카,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프카 역시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포크롭스크 부근에도 노란 색깔이 조금 늘어난 것 같기는 하지만 특별한 여기는 어디지? 드르포로페트롭스크인가? 하여튼 그쪽 경계선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파란 거 나오고 이쪽에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파란 거 여기 조그만 것도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굴야이폴리에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자포리자 방면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왔는데요. 여기 러시아 공격 부대가 오레호보 동부 지역에 진입했다는 미확인 보고 어제도 나왔었죠. 우크라이나군 채널을 통해 또 유포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 노란 걸 안 칠해줬나 봐요.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면은 더 센 걸로 칠해줘야 되는 거 아님? 이거는 자포로제 방향의 드네프로 공수부대가 오레호보를 포위하고 방어선을 돌파했다는 관련 영상이라고 합니다. 키예프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노바포슈타 우크라이나 그 택배 회사입니다. 제2창고가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 국경에서 주스 상자로 위장한 폭발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슈타인은 또 누구야?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가 주스 깡통 같은 데다가 폭탄을 넣어서 사용한답니다. 네, 오늘도 러시아는 그 오데사에 그 항만 같은데 배 같은데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측의 그 체첸 특수부대 소속 아프티 알라우디노프 장군이죠. 이 홍보 그 대변인 같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장총 사상자는 거의 25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맞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보수적으로 이렇게 집계했을 거예요. 카르코프 지역에 여기서 요 지역에 여기서 러시아가 진출하고 있대. 여기서 이제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뒤에서 치니까 여기가 위험하답니다. 이쪽이. 거기가 어디냐면 ISW 지도로 보시면 여기 이 지역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무장공비 색깔 진하게 나왔죠. 원래 여기서 주력으로 공격하다가 이쪽도 찌르다가 이제 이쪽으로 찌르는데 여기가 이제 비었었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포위되는 거죠. 한편 미국은 또 흑해에서 사람이 타는 정찰기를 띄웠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걸 언제 격추할까요? 네,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네, 이것은요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호넷이라는 그런 종류의 그 드론들을 러시아가 격추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호넷이 뭐가 특이하냐면은 호넷은 기본적으로 미제 드론인데요.
이리로 가는 이 보급로 러시아의 그 크림반도로 가는 이런 도로를 여기를 공격하는데 자동이래요. GPS로 그냥 띄워 놓으면은 여기서 배회 순찰을 하는 거예요. 배회 순찰을 하다가 호넷 드론이 이렇게 가갖고 이 목표 지점에 가갖고 배회 순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공지능으로 야 저거 트럭이다 가서 쳐박어 그럼 쳐박는 거예요. 근데 배회 순찰을 하는데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 그러면 트럭이 아니라도 아무 지나가는 차량 같은데 쳐박는 거예요. 그 그냥 무인이에요. 그냥 띄워놓으면 지가 알아서 GPS 잡혀 이제 정해놓은 데 가서 그 범위에서 돌아다니다가 목표물 사전 이제 정해놓은 이제 트럭이겠죠. 이제 운송 트럭 그 트럭을 공격하는데 만약에 트럭이 안 지나간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아무 뭐 차량이라도 버스라도 공격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몇 뚜렷하게 없대요. 러시아도 비슷한 거 만들어 갖고 그거 똑같이 공격하든지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일종의 드론이라는 게 로봇이잖아요. 근데 이 로봇이 그 무슨 뭐라고 윤리 강령인가 뭐 그런 거 옛날에 있었어요. 이 로봇이 스스로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된다는 그런 무슨 원칙 같은 걸 누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드론은 그걸 깨는 거예요. 예? 그냥 미리 입력해 놓은 목표물은 이렇게 생겼어. 이 트럭 이렇게 생겼지. 출해라 긴 거. 그걸 일단 첫째 목표로 공격해. 그게 이제 없잖아. 그럼 있잖아. 이런 승용차 같은 거 그거 공격해. 그게 없잖아. 그럼 있잖아. 이렇게 생긴 사람 있잖아. 이런 거라도 공격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해놨겠죠. 순서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걸 공격하는 조건. 자, 이걸 찾아. 근데 배터리가 몇 볼트 이하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배터리가 다 떨어진 거니까 두 번째 목표를 찾아. 없으면 세 번째 목표. 이런 식으로 미리 프로그램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이 최종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제인데 그거를 여기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대신 아마 해주는 거겠죠. 제50 독립 발약 의무의 시스템 여단은 순조롭게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호넷을 비롯한 지금 설명드린 게 호넷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무인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동으로 요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동 요격이라는 건 러시아군이 그거를 수동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화된 소형 공중 방공 시스템이 이러한 물체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개발에는 아직 시간이고 그냥 이런 물체를 또 자동으로 추적하는 그런 또 드론을 개발해야 된다는 건데 아직 그런 거 되지 않았다.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북한에서 영상이 나왔는데요. 음악이 굉장히 선동적이고 감동적이야. 근데 다 러시아어 같은데 여기 노래 부르는 사람 목소리는 또 북한 목소리 같아. 너무 이 음조는 러시아 풍이 진하게 나거든요. 근데 이 노래 부르는 가수는 또 북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뒤에서 합창 코러스가 남자 목소리가 쫙 들어올 때 막 눈물이 울컥 날 뻔했어. 라시 러시아래. 이 부분에서 막 소름 쫙 끼치면서 눈물이 핑 돌려고 그래. 와, 이 공산권 구 공산권 그쪽 동구권에는 그 음악으로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선동하는 그게 기깔난다더니 이 노래 들으니까 와. 근데 이거는 왜 북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북한 목소리 같은 딱 최선희가 아니라 리춘이 저 북한의 그 유명한 아나운서 리춘이 아나운서 타입 나오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딱 보세요. 북한 사람이 부른 러시아 팝송인 것 같아. 러시아 팝송이 아니라 러시아 배달의 기수 선전가요. 그 뒤에 남자 목소리 코러스 나올 때는 완전 여자가 앞에서 얘기할 때는 별로 그냥 리춘이 목소리 같은데 뒤에 그 열병식 하면서 남자 합창 나올 때는 아주 대지는 줄. 이 부분 남자 목소리 나오는 부분. 이거 무서운데 이 음악이 진짜 강력합니다. 예?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강력한 뭔가가 있어요. 음악이. 점차 쿠르스크 지역에서 활동하는 북한군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예상대로 북한군은 거의 모든 모병 임무에 참여했으며 고위 장교들의 존재는 북한군이 이러한 경험을 계속 활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네, 오늘도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의 그 철도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철도 그 있잖아요. 앞에 기관차, 디젤 기관차 그런 거 공격하는 영상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배 또 공격하고 있고요. 네. 야,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정도 공격당했으면 그만할 만도 하지 않나? 계속 맞으면서 배가 계속 들어오는 건 뭐임? 학습 효과가 없다는 거인가? 아니면 싸구려 배라서 그냥 부서져도 괜찮은가? 한 번만 성공하면 대박이 뭐 이런 건가? GMK 정보분석센터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해상 봉쇄는 EU의 입장 때문에 전쟁 초기보다 우크라이나 제철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유럽이 그 우크라이나의 제철 산업 그 생산품을 좀 사줬는데 요즘 안 사주고 있대요. 그래갖고 해상 봉쇄가 되니까 더 힘들답니다. 우크라이나가. 델타 플러스 우크라이나 사업 운영 중단, 최대 규모 보호 장비 창고 파괴, 우크라이나 쿠팡 또 이제 문 닫았답니다. 드네프로페트롭스 또 물류 회사 또 공격했고, 우크라이나 경제학자 알렉세이 쿠슈치에 따르면 물류 문제로 인해 중국산 제품 가격이 30에서 50%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로 들어오면 싼데 그 배가 아니라 육로로 들어오려니까 교통비 때문에 아마 비싸진다는 얘기 같습니다.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7월 초부터 우크라이나 기업 창고 40만 제곱미터 이상을 파괴했습니다. 타격으로 어디 타격을 입었습니다. 에카테린부르크에 있는 와일드베리에 그 물류센터 지붕에 드론 3대가 또 추락했는데 직원들은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고 물건도 괜찮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거겠죠? 러시아 쿠팡? 아, 좋은 계획이 이게 뭐라고? 뭔데 좋은 계획이야? 뭐라고? 우크라이나 국회는 러시아의 배상금을 받아서 우크라이나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오, 굿 아이디어인데? 그렇지! 러시아 푸틴 멱살 딱 잡고 야! 돈 내라 이 새끼야! 러시아 우리 우크라이나 쿠팡 기업 사장들한테 돈 줘야 돼. 내라! 그러면 되겠네. 오, 굿 아이디어. 네, 니콜라예프에 있는 또 우크라이나 시설을 또 공격했고요. 여기도 항만 같습니다. 바닷물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우크라이나 석유가스공사 또 에너지 시설을 또 공격했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프랑스인을 또 모집한답니다. 최전방 돌격 요원은 인기가 없는 대신 돈을 많이 주는데 프랑스 요원 약 100명 정도가 우크라이나로 복무 중이란, 제가 볼 땐 프랑스 외인 부대 같은 그런 그 가난한 동네에서 온 그 용병 같은 사람들이 아마 일로 왔을 수도 있어요. 시나리오 3 가장 현실적, 전쟁이 최소 2027년까지 어쩌면 그 이후까지 계속된다.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방공 및 장거리 무기 부족 속에서 또 다른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한다. 챔피언은 서방의 지원 실패가 푸틴에게 전쟁을 장기화할 명분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전쟁 장기화는 다 원하는 거 아닌가? 내가 볼 때는 젤렌스키도 원하고 유럽도 원하고 러시아가 그걸 원할지는 모르겠어요.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를 제일 안 원할 것 같은데 자기네가 원하는 걸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건 뭐야? 괴벨스 수제자임? ABC 뉴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조율하던 장군을 해임했습니다. 콘스탄차 장군은 2달 후에 직책에서 물러날 예정이었습니다. 조기 해임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뭘 공개되지 않아 뻔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손가락으로 저 가리켰는데 걷다 화살을 안 쐈나 보지. 이 사람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트럼프한테 우크라이나에 지원 좀 해주십시오. 그런 그따위 소리 했다 잘렸겠지. 지금 트럼프는 지금 우크라이나전 이란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 내에서 내전이에요. 이미 내전 상태거든요. 트럼프 일기부터 트럼프를 막 뭐 러시아가 뭐 도와줘서 당선됐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공격했고 지금 내전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2번째 당선됐을 때 완벽하게 보복을 해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충성하는 장군들이 필요해요. 충성싸움 따콩따콩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미사일을 미국 국내에서 내전에 미사일 쓰겠습니까? 토마호크를 핵무기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쏴봤자 따콩따콩 총알인데 총알은 얼마든지 있고, 그럼 뭐예요? 충성심 깊은 장군들 가려내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지시 내려갔고 말도 안 되는 지시에도 충성하면 얘는 진짜 충성파다. 얘는 끝까지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거지. 제가 볼 땐 그래요. 저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전이다. 내가 지금 내 목숨이 간댕간댕한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중요해, 이란이 중요해.
민주당이 집권하면 제가 마치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되니까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민주당 집권을 막아야 돼. 민주당 지난번에 내가 이긴 선거를 민주당이 부정선거로 뺏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려면 밑에 장군들한테 계엄령 선포하고 야 부정선거를 막아라 하고 출동해라. 그런데 장군들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이란에다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갖고 그건 안 됩니다 하는 새끼들 다 자르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이제 뇌 내피셜이에요. 제가 그냥 뭘 알겠어요. 정보도 없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트럼프 입장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 그런 뜻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김지팔이 아니니까 더 좋은 생각이 있겠죠. 미국 정보당국 푸틴의 소규모 진공으로 나토 결의 시험 가능성 시사.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향후 몇 년 안에 사이버 공격부터 소규모 지상 침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로 나토의 결의를 시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기네가 하던 거니까 러시아도 그렇게 할 것 같은가 보지. 이러한 평가를 미래 전쟁에서 러시아나 중국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핵심 무기 부족 사태 속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의 장거리 정밀 미사일, 육군 절순 미사일 시스템 ATMS? 스팅어 단거리 대공 미사일 비축량은 우크라이나의 지원과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독일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드론이 발견된 후 라인메탈의 CEO는 독일 드론 우리도 돈 해갖고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언제냐고요? 이는 라인메탈이 100억 유로 규모의 F-126 호위함 사업에서 탈락하면서 수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시점과 맞물립니다. 라인메탈이 정부의 납품 계약을 떨어졌대. 그래갖고 지금 망하게 생겼대. 그러니까 드론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러시아 드론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주세요. 우리가 드론 대책 무기 만들게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다는 이제 해석이에요. 독일 전문가 한나노테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 정말일까요? 중국 러시아 무역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과 러시아 간 무역액이 26.3% 증가한 얼마입니다. 그런가 본데? 맞나 본데? 이후 우크라이나 부패 문제로 가입의 의구심표에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부패 많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또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지금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시간 끌기죠. 안 해주고 시간 질질 끌면서 계속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사탕 발림만 하고 사탕은 안 주고. 여기가 어디냐면요. 폴란드 국립기억연구소는 볼하니아 지역의 옛 폴란드 마을인 오스트로피의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우크라이나의 볼린 지역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옛 폴란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대량 학살된 지역을 발굴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거를 이 키예프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허용을 했나 봐요. 요즘에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달래느라고 아마 허용을 해서 거기를 6월 발굴 중이래요. 이게 현장이랍니다. 옛날에 학살 사건, 폴란드 사람 죽은 학살 사건 일어났던 곳인데 학살 희생자 55명의 유해가 발견됐으며 그중 26명이 어린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폴란드 사람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 길거리에서 발견하고 막 때리려고 그러니까 막 카메라를 찍으면서 우크라이나 사람이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안 따라오니까 다시 쫓아가요. 사진 찍으면서. 이거 하루 종일 해도 되겠는데 시간만 많으면 지쳐다가 떨어질 때까지. 이 사람은 또 우크라이나 사람 동행인가 봐. 여자나. 그 사람 또 때리려고 그러니까 또 도망가. 또 도망가다가 안 쫓아오면 다시 쫓아가고 그걸 무한반복하는 거야. 언제까지 할 수 있나 한번 해보는 거지. 야, 우크라이나 사람 머리 좋은데? 나는 이런 방법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써먹어야지. 도망쳐 우크라이나 창녀. 크라쿠프에서 한 폴란드 남성이 우크라이나 남성을 쫓아가다 인종 갈등이 발생했다 하고 폴란드 일간지 어시기에서 했습니다. 폴란드 남성이 추격을 멈추자 우크라이나 남성은 그에게 쫓아가 조롱했습니다. 진짜 똑똑하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증거도 확보하면서 대박.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현재의 적대 행위 급증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쿨레바 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폴란드 공산당 통신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폴란드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현지 주민들의 다양한 공격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건수는 180건으로 2025년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신고한 게 이 정도면 안 한 거는 10배 정도 되니까 1,800건은 되겠구만.
이 여자분이 이 남자와 동행인데 남자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 남자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그럽니다. 나 놓지 마, 나 놓지 마, 나 끌려가면 죽어.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19세 우크라이나 남성이 여자친구를 붙잡고 놓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베라 제발 날 놓지 마.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그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채로 스프레이를 뿌리는 동안 일부는 그의 여자친구에게도 닿았습니다. 금식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죠? 남자가 왼쪽으로 끌려가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잡혀갔네. 우크라이나 동원군 훈련 중 납치 비용 지불.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출신이 타스 통신의 동원군 병사들이 훈련 중 납치를 가장한 사건에 돈을 지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법은 장교들에게 뇌물을 주고 강제로 훈련장에서 빼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 나 이거 보니까 그 옛날 논산훈련소 갔을 때 생각이 난다. 논산훈련소에 딱 갔는데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갑자기 찝차가 빨간 별판을 달고, 예, 탁 원스타 별판을 달고 찝차가 딱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병장에서 탁 줄 맞춰서 서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기 누구야, 조교가 아무개 나와. 그래서 아무개, 예, 훈련병 아무개. 그리고 딱 나갔습니다. 그런데 걔가 안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저녁 때 돌아왔어요. 저녁 때 돌아왔는데, 야, 너 어디 갔었냐? 그랬더니 치킨 사줘서 먹고 왔어. 아, 장군백이 있으면 이런 게 있구나. 그때 제가 느꼈죠. 예? 이 나라에서 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얼마나 썩었고 부패하다는 걸.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를 욕하지 않는 거예요. 부패 문제에 있어서 한국인이 우크라이나를 욕할 하등의 자격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그러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벌써 그게 몇 년 전인가요? 30년도 넘었겠죠. 아, 30년이면 강산이 3번이 바뀌는데, 아, 뭐 지금은 안 하고 있겠죠. 뭐, 예.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 그럼 어쩌겠니? 북한군이 갑자기 와서 날더러, 야, 동무 서울말씨 쓰지 말라. 평안도 말씨를 쓰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라는 거냐? 네, 이거는 우크라이나 군인의 엄마가, 예? 자기 아들을 만나러 어디를 리뷰인가 어디를 갔다가 러시아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얻어맞아서 눈에 멍이 들었답니다. 예? 우크라이나 군인의 엄마가 러시아어 쓴다고 맞아갖고 얼굴에 멍이 들었어. 그의 동료 병사들은 여성을 폭행한 남성을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르비우 지역으로 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 부족 사회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국가란 소속감보다 자기 동료 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학연, 지연, 혈연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봤는데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없으니까 그렇지. 예, 뭐 그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뭐, 야, 국가에 충성할 일 있냐? 이런 욕이 있나 보지, 우크라이나도. 예, 러시아 해커들이 러시아 시설 공격에 나토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해킹으로 확보했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 SBU를 해킹을 해갖고 직접 나토가 러시아 정보 줘서 개입했다는 증거를 압수했대요. 그래갖고 이거를 러시아가 어떻게 할지 그게 이제 문제래요. 우리는 나토가 기반시설 테러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입수했습니다. 키예프의 독립에 대한 환상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 최고위층에서 이 비장의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워싱턴과 은밀한 협상을 벌이는데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서방의 물류 및 정보 허브에 대한 강력하고 대칭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는 합법적인 근거로 삼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미 이거는 오래전에 해킹을 했고 이 정보가 왜 이제서야 발표됐느냐,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시점에 러시아가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발표되었다. 협상이든 어떤 시범 공격으로 좀 본때를 보여주든 그거는 알 수 없죠. 아마 이 뉴스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죠. 미국 정보당국 부친의 소규모 침공으로 나토 결의 시험 가능성 시사. 이거와 관련돼서 나왔을지도 몰라요. 아마 소규모로, 야, 너네도 우리 이제 증거를 잡았거든. 그러니까 야, 우리도 너네 공격할 테니까 해볼 테면 해봐. 이럴 수도 있다는 이 뉴스까지 나온 걸 보면 이 시점 타이밍이 중요하다. 뉴스가 나온 타이밍.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확보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야, 이제는 우리가 좀 본때를 보여줘도 되겠어. 그러한 타이밍이 아닐까요? 아제르바이잔 외무장관이 키예프 방문에 대한 이란의 반응으로 테헤란에는 돼지와 함께 놀면 돼지처럼 꿀꿀거릴 것이다. 현수막이 걸렸다. 그리고 이제 이쪽 조지아, 뭐 아제르바이잔 이쪽 나라들 말하는 거예요.
코끼리를 잡는 사냥법 네 번째가 뭐예요? 다른 그 대리 국가들을 무장시켜서 전선을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자, 얘가 3번이고요. 3번 대리전 국가를 무장시켜서 코끼리와 싸우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추가 대리 국가들을 또 무장시켜서 전선을 확대하고 이거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코끼리 사냥법. 코끼리는 어디예요? 모스크바. 러시아고 코끼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직접 싸우지 말고 대리전 국가를 무장시켜서 싸우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대리전 국가를 추가로 모집해서 전선을 확대하고 충분히 얘가 약해지면 어떻게 마무리 들어간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그 중에 지금 얘기하는 게 이 나라들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에 이제 빌붙어 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애들이니까 적대국 이제 잠정적 적대국인 거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얘네들 이제 지금 보세요. 우리는 남오세티아 공격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러시아에 뭐 사과하겠다는 건가? 남오세티아는 아마 러시아 옛날에 우크라이나전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대응을 했다. 집권당 조지아 드림의 정치위원회는 당시 대통령이 2008년 8월 무모한 행동을 저질러 전쟁을 초래했다고 사과를 할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조지아 조지아가 러시아랑 싸우기 시작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실은 아니라고는 조지아는 좀 사과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아르메니아는 EU 가입시켜준다고 사탕 발림했는데 너 EU 가입하면 그 러시아랑 경제 교류하는 거기서는 탈퇴해야 함 그렇게 이제 러시아가 경고에 내렸죠.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이와 관련해서 뭐냐면 우리 걔네들한테 강경책으로 할 거야. 돈으로 어떻게 시위 조작하고 그거는 돈 많은 애들이나 하는 거고 해당 국가들의 현직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집중해서 불리한 정보 확보, 약점 잡는 거, 협박, 그리고 현 지도자 핵심 인물들이 러시아 당국에 협력하고 모스크바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상황 이렇게 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어저께 설명드렸던 그 코끼리를 잡는 6가지 방법이죠. 첫째, 돈줄 끊고 스위프트 제재. 둘째, 적의 그 밥줄을 끊고 이게 뭐예요? 먹이를 먹지 못하게 하라는 게 밥줄을 끊게 하는 무역로 차단. 그러니까 러시아 석유 못 팔아먹게 하는 거. 그리고 셋째, 대리전 국가 우크라이나한테 무장시켜서 대신 싸우게 하는 거. 그리고 주변 전선을 열어서 다른 대리전 국가를 또 많이 해서 상대방이 전선을 지치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직접 맞붙어 싸우지 않는 거. 그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 코끼리가 피를 많이 흘리고 약해졌을 때 심하게 그 코끼리는 러시아 말하는 거죠. 그때 이제 마무리할 때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적의 코끼리 먹이를 못하지 무역로를 차단하는 거 뭐예요? 러시아의 주 수입원 그 석유 못 쓰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온난화잖아. 이산화탄소, 산소가스, 이산화가스 그 온난화, 산소가스, 이산화가스 때문에 생긴다는 거 그게 바로 이 러시아 이 두 번째 밥줄 끊는 거 무역로를 차단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세계 석유 생산량이 100이다 그러면 거기서 러시아가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만 대체 에너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이산화가스 핑계 대면서 태양열이나 풍력이나 기타 다른 에너지 해갖고 그만큼은 러시아 것만 사지 말자. 그리고 러시아 걸로 쓰는 거 대신 그만큼만 풍력, 태양전지 이런 걸로 쓰자는 거. 그래서 온난화 얘기하고 개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배웠냐? 마틴 암스트롱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국 사람. 그래서 제가 듣고 그럴듯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미스 슈틴 러시아 총리는 세계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들 그러니까 러시아를 기반으로 한 경제연합입니다. 회원국들이 국내 총생산을 포함하고 주요 경제 지표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곡물, 돼지고기, 가금류, 설탕, 유지류, 계란 등 자국민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두 번째, 적의 코끼리에 먹이를 못 차게 하고 무역로를 차단하라는 거. 그거를 러시아는 차단하고 있죠, 지금. 유라시아 그 경제 보시기 연합 이걸로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가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리고 스위프트 제재하니까 어떻게 브릭스하고 또 달러 없이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도 실패했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코끼리를 빌려 이제 우크라이나랑 싸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이죠. 왜냐하면 러시아도 약화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주변 전선을 열어라. 이거 실패하고 있죠. 주변 전선이 잘 안 열리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걸 알고
한 놈만 패. 일어나! 난 무조건 한 놈만 패! 저예요? 알바비 나는 우크라이나 한 놈만 패.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전선을 못 열고 있어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적의 주력 부대와 직접적인 대결을 하지. 이거는 이제 나토가 자기는 직접 싸우고 있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6번은 뭐예요? 친구 무리와 함께 코끼리를 마무리하라. 이제 코끼리가 피를 흘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아직 이거는 이 시기가 오지 않았죠. 근데 이 5번에서 뭐예요? 조금 아까 이 뉴스 나왔죠? 러시아가 해커들한테 우크라이나 정부국에서 그 문서를 빼나갔고 서방이 이거 도와줬다는 거 증거를 잡았고 러시아는 서방에다가 테스트용으로 몇 방 날릴지 모른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직접 싸워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면 5번 작전, 5번 전략 이것도 붕괴될 수 있어. 그죠?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N12는 목요일 모사드로 국장 로만 고프만이 이란 정권 교체 계획이 의도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모사드 최고 간부 2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가 물러나야 될 것 같은데 왜 깃털만 자르는 거냐? 이건 뭡니까? 이란이 자신들이 격추한 미군 그 드론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로 인해 고조된 지역 정세 속에서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이 금요일 메카에서 공동방위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그 미국하고 이제 손절하나요? 야, 너네 미국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고 너네 때문에 우리 공격받아갖고 다 망하게 생겼어. 넌 빠져. 그냥 우리들끼리 알아서 할게. 뭐 이런 건가요?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군 약 700명 부상. AP통신. CNN 보도에 따르면 댄 케인 합참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참모들에게 이란과의 전쟁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비공식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케인 의장은 근데 이건 방송이 되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목적으로 이걸 방송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또 사기치려고 그러는군 하고 저는 확증 편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 행적을 볼 때 이번 것도 혹시 사기 아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미국의 어떤 시사 진행자 같습니다. 언론인이 물어봤답니다. 팔레스타인 이 사람 이제 이스라엘 아마 정치인인가 봐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고 방송에 인터뷰하는데 첫째로 자, 당신 목숨하고 이 사람 내 목숨은 동등합니까?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당신 목숨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지구 사람 목숨은 동일합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못해요. 그러면서 막 뻑뻑뻑뻑 대면서 막 화가 나 있어. 답변을 할 수가 없지. 외통수 걸렸지. 야, 내 목숨하고 네 목숨은 동일하다며 가치가. 근데 그럼 네 목숨하고 팔레스타인 사람 목숨은 어떻게 가치가 동일하냐? 그러고 끝나요. 우간다가 또 그 가자 지구에 군대를 파견한다고 합니다. 어제는 모로코가 파견한다고 하더니 이제 우간다도 파견한다는 건 우간다하고 모로코는 이스라엘 파인가 같습니다. 네, 네타냐후의 초토화 전술이라고 마테인 암스트롱이 이제 올린 글인데요. 그 레바논 남부 쳐들어간 데 있지 않습니까? 살충제를 뿌려갖고 한 10년은 농사 못 짓게 만들고 있답니다. 이스라엘이요. 네. 물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월드 이코노믹 머시기 하는 애들이랑 빌 게이츠가 이제 물에 대한 통제권을 하려고 법을 만드는 거를 세계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네는 물을 뭐 맘대로 쓰지 못하게 하겠어. 이게 뭘까요?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죠. 그럼 돈을 우리가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내가 허락해야만 돈을 쓸 수 있어. 스위프트 제재 아니에요? 개인을 스위프트 제재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 통제하려면 왜 물을 통제하겠어요? 예? 자영농, 소규모 자영농이 자기가 스스로 농사지어서 먹고 살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자영농한테 야, 너 물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농사를 망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잖아. 짐승의 표를 강요할 수 있잖아. 야,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 QR코드 찍어. 그래야지 너 배급 주겠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전 하원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트럼프에게 보낸 메시지. 전국 휘발유 가격은 계란당 4달러 5달러입니다. 이란에 대한 당신의 불법적이고 무의미한 전쟁은 해외전쟁 종식, 인플레이션 완화, 그리고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위해 투표했던 바로 그 국민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트럼프 팀 수십억 달러 자산가인 우리 대통령이 이런 헛소리를 퍼뜨리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미국에서 유대계 자금에 지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인기가
이제 점점 떨어지는 분기점으로 찰리 커크 사망 사건을 이제 저는 그 분기점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트럼프를 밀었던 세력 중에 예? 프로젝트 2025에 보면은 그 두 세력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일요일을 예배일로 하는 그 세력. 이거는 뭐예요? 천주교 카톨릭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그 일요일 그 저기 예배드리는 사람들 기독교. 예? 그 기독교하 그 일요일 예배일 하는 사람들이 하고 유대인 예배일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저 프로젝트 2025의 58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 아니에요. 예? 유대인의 안식이라고 그다음에 기독교 안식을 동시에 쉬게 하자는 게 그 핵심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유대인의 안식일은 아마 빠질 거예요. 왜? 지금 죽쓰고 있잖아요. 인기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한국에서 뭔가 그 저 방송을 하던 개인 방송인이 방송하다가 자살했다고 하는데 왜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응? 아무것도 아니라고 걔네들 성경의 욥기를 읽어봐. 재산도 아무것도 아니고 응? 재산도 아무것도 아니고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고 친구도 아무것도 아니야. 심지어 자기 육체까지도 아무것도 아니야. 보면 알 수 있어. 살아보면 알아. 죽으면 다 쓰레기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친구란 놈들이 제일 어려울 때 찾아와 갖고는 아무 도움 안 되는 설교나 늘어놓고 그리고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돈이 없으니까 재산이 몰락하니까 가족이고 뭐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친구들은 우정이랍시고 와갖고는 설교질이나 하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지 이 새끼야 이런 식 소리나 하고 몸에는 병 드니까 막 고통스러워서 아 내가 왜 태어났나 막 죽고 싶어 이런 생각하고 다 의미 없는 거야 그런 거. 왜 남이 인정을 못 받는다고 죽어? 그게 그 새끼들이 뭐라고?